자, 그럼 일단 너네가 일단 얘기한 대로 얘기를 안 했고 문헌으로 이제 시위한 걸로 레벨 2, 3를 일단 하고 그다음에 남은 건 영상으로 할 겁니다. 아마 영상 금요일쯤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복습, 개념 복습은 그래도 해야죠. 일단 너네 처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제목답게 여러 가지 순열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초반에 원순열과 중복순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우리가 원순열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했죠.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그때 식이 뭐였어? 원순열 짧으니까 말로만 할게요. n분의 n팩이었죠. 그래서 그때 n, 분모에 있는 n을 뭐로 받아들이라고 했었죠? n을 고정을 시킨다는 걸로 받아들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원순열은 빙글빙글 도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n으로 나눴어. 그러면은 그 빙글빙글 돌던 게 고정된다라는 의미를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이게 답니다, 원순열. 그리고 순열 유형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복순열은 키워드로 얘기를 했었죠. 키워드 기억나시나요? 키워드는 크게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다른, 서로 같은, 뭐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이런 게 있었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습을 하면은 일단 결국 여기 1단원이 얘기하는 게 순열 아니면 조합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순열하고 조합의 차이가 뭐죠? 두 글자인데 순서의 유무였죠. 순서가 있으면 순열, 순서가 없으면 조합. 그래서 순서가 있니 없니를 구별하는 가장 1학년 때부터 했던 첫 번째 방법이 A, B라고 나보고 BA라고 나봤을 때 같은 경우면은 조합, 다른 경우면은 순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죠. A, B 두 사람을 일렬로 배열할 거예요. 그럼 A, B 한 거랑 B, A 한 거는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순서가 있는 거. 그래서 순열. 근데 A, B, C 포함해가지고 총 2명을 뽑을 거야. 그럼 A, B로 뽑든 BA로 뽑든 상관없죠. 똑같은 거죠. 그럼 이때는 순서가 없는 거. 그래서 조합. 이렇게 구별을 지었었습니다. 고1 때는. 딱히 표현이 안 해도 괜찮죠. 근데 이제 확통이 와서는 여기서는 좀 그 순열과 조합이라는 그 개념들이 좀 많아. 원순열 있고 중복순열 있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있고 중복조합이 있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또 뭔가 다른 게 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키워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였었냐면 중복순열 정의 자체가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택한 다음에 배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중복순열의 키워드는 서로 다른, 서로 다른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고 참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쌤이 그 준비를 안 해가지고 깜빡하고 내가 그 집에서 만들어 놓고 안 갖고 왔어요. 집게오라고 해가지고 개념 요약된 걸 줄 겁니다. 그럴 거니까 뭐 지금 필기 안 해도 됩니다. 그 내가 다 내용 적어 놓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중복순열의 키워드가 서로 다른이었고 그리고 그때 식이 n파이 r이었죠. 그럼 n의 r제곱이라고 우리가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너네 관건이 그거였죠. 2파이 3도 가능하고 3파이 2도 가능하단 말이야. 계산을 할 때. 자, 이 얘기 왜 있냐? 원래 순열이었으면은 3P5 이런 거 있어요? 3P5는 없잖아요. 3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5개 다운시켜요? 안 되죠. 0을 무조건 지나가게 되죠. 근데 중복순열은 3파이 5, 5파이 3 이런 게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별 짓는 방법을 한번 소개했었지. 뭐 지금은 잘할지 모르겠지만 까먹어서 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구나. 통계의 노예가 됐잖아 지금. 뭐였어? 동그라미 2개 그리려 했었죠. 동그라미 2개 그려서 중복순열은 함수 개수 구하는 상황이랑 똑같다고 했었지. 왜냐면 우리가 함수에서
동그라미 2개 그렸을 때 이걸 무슨 역이라 불러? 정의역. 여기를 공역이라 부르지. 근데 함수의 정의가 뭐야? 여기 원소에서 화살표를 무조건 이렇게 하나씩만 보내주는 거였지. 그 키워드를 잡으면 정의역 안에 들어있는 원소는 서로 같겠어, 다르겠어? 서로 다르겠지. 공역에 들어있는 원소도 서로 다른 것들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왜냐, 서로 같은 것들은 우리 중복된 거는 한 번만 쓰잖아. 서로 다른 것만 들어있겠지. 그럼 키워드가 서로 다른이라고. 그럼 일단 순열로 왔죠. 근데 거기서 화살표가 뭐야? 중복으로 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중복 순열이라고.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건. 그래서 이걸 토대로 상황에 맞춰서 화살표가 되는 거를 세팅시키고 그 다음에 공식 쓸 때 뭐였어? 공역, 파이, 정역. 공역의 개수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파이 쓰고 그 다음에 정역 쓰라 했었죠. 다 정리해서 줄게요. 자, 이 내용들은 지금 다 얼추 다 기억나십니까? 너 진짜 나니? 나르죠. 나요? 예, 만약 이게 안 나면 우리 레벨 2, 3 못 건드립니다. 투쓰리 건드립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럼 쌤이 이제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 뭐 나중에 보셔도 상관은 없지만 가능한 바 빨리 보는 게 좋겠죠? 근데 볼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 문제도 안 풀고 영상 보지 마세요. 진짜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영상이다 보니까 내가 너네 표정 보면서 설명하지 않잖아요. 물론 쉬운 문제라 쉬운 문제들 위주로 영상이 올라갈 거니까 이제 이래놓고 오늘 레벨 2, 3 다 못 끝내면 그것도 영상 올라가겠죠, 남은 문제가. 근데 웬만하면 쉬운 것들만 영상이 올라갈 거란 말이야. 상황에 맞춰서. 그러면 그냥 쌤이 설명은 바로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영상에 올라갔어. 최대한 어려운 문제 뺄게. 그럼 어려운 문제 할 때 내가 너네 설명할 때 온갖 드립치고 온갖 그냥 손짓 발짓 하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겨우 이해되잖아. 근데 없잖아, 영상에 그게. 오로지 뭐야? 화면에만 나오고 내가 말하는 딕션만 들어야 되는 거잖아. 최대한 발음을 또박또박 해주겠지만 내 딕션이 안 들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말하는 게 써주질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 뭔 말하는지. 그렇다고 유튜브 자막키면 뭐야? 유튜브 자막키면 말 안 해도 알잖아.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뭐야, 이 새끼 이상한 말을 하네. 이러잖아. 그러니까 꼭 문제를 한번 풀고 영상을 보세요. 그래야 본인이 막힌 게 뭔지 쌤이 뚫어줄 겁니다. 분명히 거기서. 됐죠?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서 영상을 찍으니까. 자, 설명이 됐죠, 여기까지? 네. 자, 그럼 원순열, 중복순열 일단 가볍게 복습했고요. 자, 그러면은 야, 이거 하나 더 있었다. 각거순. 각거순은 뭐 딱히 있냐? 순열인데 똑같은 게 있는 걸. 배열하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였어? 이제 엠팩하고 이제 똑같은 거 개수 팩으로 나누죠. 근데 여기 핵심? 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예를 들어서 A, B, B, C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배열하는 경우의 수 찾으면 5팩하고 2팩하고 2팩 이렇게 나누잖아. 이 나누는 게 뭘 하는 거죠? 순서를 없애버리는 작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쌤이 이렇게 얘기했지. 경우의 수에서 할 때 나눈다라는 그 수학적인 개념 자체가 성격 자체를 지워버린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도 받아들이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나눌 때 순서를 없애준다는 느낌을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또한 중요했던 게 종류 2개에 대한 각거수는 뭐로 계산해도 괜찮다 했어요. 종류 2개 각거수는 조합으로 가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쵸?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나 수업 준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자, 미리 체크해놔요. 이 별표가 뭐냐면요. 여기 전에는 없을 거고, 그 10페이지에 2번. 이 별표의 의미가 뭔지 알려줄게요.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1분 이상 고민했으면 별표합니다. 별표가 없는 고민 없이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다는 의미. 근데 이제 내가 1분 이상 고민했다는 건 너는 아마 2, 3분 좀 더 오래 고민하는 문제들이 될 겁니다. 이런 걸 체크해둬야 되는 게 너네가 고민을 할 예정인 문제들이 결국 시험 문제 나오게 돼 있어요. 어차피 여기 대부분 뭐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EBS 반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수능에서 특히. 그리고 교육청 모의고사나 평가원에서도 은근 반영을 합니다. 그 EBS를. 근데 내신은 당파 수특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당파. 뭐 교과서도 나오겠지만. 그지? 그래서 너네가 미리 고민할 거를 내가 이렇게 체크를 해줄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적어도 두세 번은 다시 풀어봐야 된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 고민을 줄여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좀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쪽을 보시면 레벨 2 문제죠. 2번 별표, 4번 별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3페이지에 5번 별표, 6번 별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별표 하나짜리는 최소 2번 복습입니다. 최소 2번입니다. 최소 2번. 자, 그리고 레벨 3. 자, 1번 별표 2개, 2번 1개, 3번 1개. 자, 별표 2개의 의미는 뭐냐면요. 최소 복습 4번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란 거예요. 쌤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쌤이 고민을 처음 풀었을 때 방향성 잘못돼서 다시 방향성 바꾼 문제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뭐라 해야 돼? 좀 딥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그렇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별표를 쳤어요. 자, 그러면 레벨 2 12쪽부터 들어가 봅시다. 자, 1번 문제 봐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렇게 양 끝에만 이렇게 있고 여기 좌우에는 없습니다. 위아래로만 있죠 지금. 자, 그때 놓여 있대요. 자, 문제 설명했죠. 네, 그럼 여기서 잠깐 잘라주고 문제 소개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줄 여기 두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 A, B, C를 포함한 6명이 있대요. 자, A, B, C 알고 또 다른 3명이 있다는 거겠죠. 자, 그때 이 6명이 각각 한 개의 의자에 한 사람씩 모두 앉겠답니다. 말은 거창하지만 그냥 앉히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랬을 때 또 잘라주고 문장 길어요. 이거 너네 이거 실제 문제로 이렇게 압축해서 보면 이거 문장 되게 긴 겁니다. 그때 A, B는 같은 면에 서로 이웃하게 앉으래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정보 나왔으니까 잘라줍시다. 자, 그리고 A, C는 자, 이렇게 자른다의 의미는 일단 쭉 설계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그 타임을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이따 생각하는 거야. 자, A, C는 서로 다른 면에 앉으래요. 그때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잘라서 확인했죠? 자르는 기준은 정보가 나올 때마다 자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여기에 첫 줄을 읽을 필요 없죠. 그냥 문제 소개하는 겁니다. 얘도 더 읽을 필요 없습니다. 자, 핵심 우리는 여기만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를 볼 때 뒤에 보지 말라는 의미예요. 잘라놓는 거. 여기만 분석하라는 거야. 자, 보니까 어때? A, B는 같은 면에 서로 이웃하게 앉으라고 돼 있죠. 자, 그럼 그 말이 뭐예요? A, B가 자, 여기 펜 끝 잘 보시고 이렇게 앉으라는 소리인 거죠. 아니면 이렇게 앉으라는 소리인 거죠. 그죠? 아니면 이렇게 앉으라는 소리인 거죠. 그죠? 아니면 이렇게 앉으라는 소리인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해됐으면 바로 패스. 그리고 A, C는 뭐래요? 서로 다른 면에 앉으래요. 그럼 만약에 A가 여기 앉았어요. 그럼 C는 여기 중에 앉으라는 소리인 거죠. 다른 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앉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경우수 찾으래요. 분석 끝났죠? 그 이제 뭐만 하면 돼? 평원수만 세면 되겠지. 그리고 문제 끝에 보니까 이게 원순열의 키워드지.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이거 원순열 문제가 되는 거. 자, 그럼 시작합시다. 그럼 이게 우리가 평소에 하는 원순열처럼 빙글빙글 돌리는 거야? 빙글빙글 돌 때마다 다 일치해? 아니죠. 이게 직사각형 모양이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서로 이웃하게 앉으라 했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요.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사이즈 잡으세요. SIZE,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저렇게 좀 특별한 모양일 때. 원일 때 말고. 원일 때는 뭐야? 그냥 이웃하라 했으니까 한 명으로 잡고 그냥 계산하잖아. 그렇게 말고. 이렇게 좀 특이한 모양일 때 있죠. 특이한 모양일 때는요. 이 이웃하는 사이즈를 다 잡으세요. 자, 그럼 사이즈가 뭐냐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앉는 거 말고, 그러니까 A, B, 뭐 B, A 이거 세는 거 말고 A, B가 어떻게 앉으면 이걸 만족시킬까? 이 모양이 있죠. 큰 틀의 모양. 그걸 잡는 게 사이즈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앉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앉을 수 있고, 이렇게 앉을 수 있고, 이렇게 앉을 수 있고, 이렇게 앉을 수 있겠지. 그럼 몇 가지의 사이즈가 나오는 거야? 4가지의 사이즈가 나온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는 뭐예요? A, B 실제로 안 앉힌 거예요. 그냥 A, B가 앉을 수 있는 틀만 잡는 거예요. 틀만. 그리고 쌤이 이 사이즈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고난이도 문제 풀 때마다. 직접 잡아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럼 다시 사이즈가 4개 나왔죠. 그러면은 우리는 4 곱하기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해설지하고 설명 단어들이 많이 다를 거예요. 좀 필기를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이 4는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개수. 좀 필기를 꼼꼼하게 할게요. 개념 설명할 때처럼 양아치 같이 그냥 띡띡띡 적고 계산 끝 이런 거 안 할게요. 복습하기 편하게. 자, 그럼 사이즈 개수 셌어요. 자, 그럼 사이즈 개수를 셌죠. 그럼 이제 너네가 할 일은 뭐냐면요. 4가지 사이즈 중 하나 몇 살 잡으시면 돼요. 가장 단순하게. 요거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 앉힐 겁니다. 이제 이쪽에 앉힐 겁니다. 누구를? A, B를. 근데 원 순열이죠. 순서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A, B 한 거랑 B, A 한 건 다르겠지. 그래서 입획을 할 거야. 이 입획의 의미가 뭐인 거야? A, B 배열한 거죠. 그럼 또 입획이라 했으니까 뭐야? A, B라고 적어주는 거야. 여기까지 생각이 됐죠? 자, 그럼 여기 클리어 됐죠? 클리어 됐죠? 근데 쌤이 지금 안 하고 있는 짓이 있지. 이 문제 원순열인데 나누기 안 하고 있죠? 고정은 나중에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당장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저게 직사각형일 때 이따 얘기할게요. 자, 다음 보자. 자, 그럼 여기 클리어 했어. 그럼 여기 클리어 할 거야 이제. 그럼 A, C는 뭐래요? 서로 다른 면에 앉으래죠. 야, 이거 너무 쉽다 야. A가 여기 앉았잖아. C가 앉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요? 3군데잖아. 그럼 곱하기 3 하겠지. 그럼 얘가 뭐인 거야? C 배열이라고 칠게요. 통일할게, 단어를. 그럼 이제 마지막 곱하기 들어가면 되겠죠. 마지막 곱하기가 아니구나. 자, 그럼 여기까지 해보자. 몇 명 안 쳤니? 3명 안 쳤지. 자, 근데 우리 지금 총 몇 명 안 치는 거니? 6명. 그럼 남은 3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3명 어디한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3팩 할 거예요. 나머지 3명. 자, 다시 여기까지 계산해서 지금 계산 안 한 게 뭐가 있을까요? 고정을 안 시켰죠. 얘는 그냥 지금 순열 푼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그렇지? 그럼 고정을 이제 할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원이었어. 원에서 6명을 안 칠 거야. 그럼 우리가 6분의 1을 곱하지. 왜? 회전했을 때 6개씩 똑같은 게 발생하니까. 근데 그 계산은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상관없어. 이 고정이라고 하는 건 굳이 맨 처음부터 안 해도 돼요. 조금 나중에 해도 돼요. 근데 이 직사각형 보면요. 이 직사각형은 봐봐. A가 여기 앉았어.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회전할 거 아니야. 그럼 회전했을 때 이거를 180도 돌리면 여기 앉은 거랑 똑같지. 또 180도 돌리면 여기지. 그러면 몇 개씩 똑같은 게 발생하는 거야?
두 개씩 똑같은 게 발생하는 거겠지. 원이었으면 6명이었으면은 6개가 똑같은 게 발생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6으로 나눈 거야. 6을 하나로 6개를 하나로 보려고. 근데 여기 두 개씩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게 너네 그 특이한 도형에 대한 원순열 했을 때, 뭐 정삼각형이든 정오각형이든 그런 거 했을 때 이제 특징이었죠. 뭐 대표적으로 지금 쌤이 기억나는 게 딱 이거네. 정삼각형에서 이렇게 6명을 앉힐 거야. 그럼 너네 어떻게 해? 일단 6팩으로 무조건 다 앉히잖아 일단. 이때도 뭐 했어요? 그냥 배열했잖아요 6명 다 순열처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해? 고정을 시킬 거 아니야. 그럼 고정시킬 때 어떻게 해요? 여기 앉은 거랑 60도 딸깍 돌리면 여기 앉은 거고 또 돌리면 여기 앉은 거잖아. 몇 개씩 똑같은 게 나오니? 3개씩 똑같은 게 나오는 거니까 3으로 나누잖아. 그거야. 여기 앉은 거랑 여기 앉은 게 똑같잖아. 2개씩 똑같은 게 발생하잖아. 여기 앉힌다고 다르겠어? 여기 앉으면 여기 앉은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여기 앉으면 여기 앉은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2개씩 똑같은 게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 2분의 1이 고정인 거죠. 그럼 여기 2팩, 여기 2약분 될 거고요. 그럼 4 곱하기 3 곱하기 6 하면 되는 거니까 72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전히 확인해 보세요. 풀이 짧아요. 이게 다죠. 이거 한글 지우면 되잖아요. 이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짧아요, 풀이는. 근데 이 과정, 이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최대한 적어주려고 할게요. 뭐 급하다고 또 막 와 하지 않고요. 어차피 뭐 영상이란 게 있으니까. 됐죠? 자, 2번 봅시다. 자, 이번은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단 끝에 보시면 회전에서 이치하는 같은 것으로 보는데요. 여전히 원순열 문제입니다. 잠깐 보자. 자, 그림과 같이 정오각형 5개 꼭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이거 소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오각형의 5개 꼭지점을 각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모두 같은 6개 원이 10개 선부로 연결된 도형이 있대요. 여기까지가 문제 소개하는 거예요. 그냥 길죠. 그냥 이거 보세요, 그냥. 선분 10개? 이거 10개. 오케이. 그 소리야, 그 소리. 오케이, 그럼 3줄 컷? 필요 없어요? 자, 다음 문제이지. 두 원을 연결한 선분이 있을 때 새롭게 정의됐다. 두 원을 연결한 선분이 있을 때 두 원이 서로 뭐 한다고 하지? 이웃한다고 하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은 뭐예요? 팔짱 꼈을 때 딱 양옆에 있어야 되는 게 이웃인데 얘는 뭐래? 선분이 연결이 돼 있대.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그럼 이것도 이웃한다라고 하자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가 이웃이야. 이렇게도 이웃이지만 이렇게도 이웃으로 보자는 거죠. 자, 저 멘트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또 정보 나왔고 소개했어. 잘라. 자, 그 다음에 6개 숫자 1, 2, 3, 4, 5, 6이 등장할 건데 6개 원에 하나씩 적겠답니다. 오케이. 자, 정보 나왔습니다. 뭐 쉬운 정보죠? 적다 숫자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래? 이웃한 두 원에 적힌 수의 합이 8인 경우가 존재만 하면 되는 거죠. 이웃한 두 원의 합이 8인 경우가 존재하면 돼. 다 8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8이 존재만 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거의 경우의 수를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쌤이 이제 문제 풀 때 또 팁 하나 드릴게요. 쌤은 그 확통 문제 풀 때 특히 뭐 많이 하냐면요. 객관식이면 쌤은 오지선다를 꼭 봅니다. 숫자를.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합니다. 어떤 판단을 하냐면 대충 이건 정해진 기준은 아닌데 그냥 내 나름의 그냥 감각적인 그냥 기준이야. 쌤은 대충 한 20 정도를 기준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20 언더예요. 오지선다가 구성된 게. 그러면 직접 살 가능성이 크겠다. 20업으로 돼 있어. 이렇게 20업. 100달이죠, 여기는. 아, 그러면 곱하기 연산을 하겠구나. 이런 거를 조금 쌤이 감각으로 가져가요. 문제부터 팁입니다. 그런 거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럼 사실 이 문제는요. 일단 소개하는 건 간단해요. 여기다 1, 2, 3, 4, 5, 6 쓰겠대. 그리고 연결된 건 이웃한다 보겠대. 적힌 경우가 8인 경우가 있으래. 이게 다예요. 그러면 너네는 그걸 바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아니, 누가 돼요? 나도 못해요. 그거. 8인 경우가 존재하라고 했으니까 뭐부터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8이 될까를 특수하게 생각해 봐야죠. 직접 써봐야죠.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1, 2, 3, 4, 5, 6이 나와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야, 누구랑 누구랑 더하면 8이냐? 2랑 6이랑 더하면 8이잖아. 3이랑 5랑 더하면 8이잖아. 그럼 이렇게 적으면 어때? 아, 이런 8이네. 아, 이런 8이 나왔지. 문제 뭐라고 했어? 8인 경우가 존재만 하래요. 다 그럴 필요 없어. 존재만 하면 돼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존재했지. 자, 그거 강조하는 이유가 뭐야? 그럼 나머지 4개 숫자는 막 빼어려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막 빼어려도 상관없는 거지. 저렇게만 존재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하겠죠? 원래 가장 베스트는 너네가 한번 고민하고 오는 게 좋습니다. 근데 고민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가 조금 문제가 돼요. 아니 얘가 조금 뭔가 좀 깊게 봐야 돼. 뭔 말이냐? 야, 여기가 6이라 해봐. 그럼 여기 어딘가에 2가 있을까 없을까? 반드시. 어딘가에 반드시 2가 있겠죠. 그럼 얘가 6이 된 순간 8이란 그 이웃한 두 개의 합이 8이라는 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봐봐. 6이 여기 있었어. 그러면 2라는 친구 있잖아. 여기 양 사이 여기 중 하나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지. 구체화되지. 근데 6이 여기 있어. 더 신경 쓸 게 없다는 거야. 왜? 어딘가에 2가 있을 거거든. 그리고 연결이 무조건 돼 있거든. 그쵸? 요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또 뭐도 되겠어요? 5도 생각해보세요. 그럼 5랑 짝꿍은 3이죠. 그럼 5를 여기다 썼으면 어딘가에 3은 있겠어 없겠어? 어딘가에 3은 있겠지. 그럼 여기가 6이면 막 빼어려도 상관없는 거고요. 5여도 막 빼어려도 상관없는 거죠. 딴 숫자인데요? 누구도 될까요? 2, 3 다 되겠죠. 왜? 여기가 2였어. 그럼 6은 어딘가 있을 거예요. 3 썼으면 어딘가에 5는 있겠죠. 이거를 쌤이 이제 문제를 읽고 한 1분 정도 고민을 해본 거죠. 오케이. 한 방에 안 된다는 소리야. 내가 1분이라 얘기한 건 그래도 그 수학을 먹고 사는 새끼가 이걸 1분 이상 고민하면 좀 그렇지. 근데 너네는 그게 좀 더 시간이 걸리긴 할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1분 이상이라고 너네들한테 표현한 거는 너네들은 기본적으로 한 3분 정도는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원큐에 못 푸는 문제라고. 강조. 원큐에 못 푸는 문제.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에 2, 3, 5, 6 있을 때는 여기에 그거 빼면 뭐 남냐? 1, 4? 1, 4 있을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시작합시다 이제.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근데? 가운데라고 합시다. 아니다, 중심에 2, 3, 5, 6이 있을 때 이렇게 씁시다. 그럼 뭐예요? 2가 있든 3이 있든 5가 있든 6이 있든 무조건 이 문제를 만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4 곱하기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4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2, 3, 5, 6, 중 한 개란 소리인 거겠죠.
가운데 중자야. 자, 그럼 이제 뭘 생각하면 되는 거야? 2가 들어갔다 치자고. 2가 들어갔다 치자. 그럼 자리가 5개가 남았지? 그럼 이거는 막배열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이제? 막배열 상관없지. 그럼 남은 숫자 5개지. 그러면은 5팩이 될 거야. 자, 원순열이야. 뭐 안 했어 지금? 고정 안 시켰죠? 자, 근데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좀 말로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운데 원 하나 있고 이렇게 5개가 있죠. 그러면 5개씩 회전했을 때 똑같은 거예요. 6개 아닙니다. 회전했을 때 이치하는 거잖아요. 가운데는 회전해봤다 지 혼자 찐따 새끼예요. 이 꼭지점에 있는 이 5개가 회전했을 때 똑같은 거죠. 그래서 고정을 했을 때는 곱하기 5분의 1을 하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은 이게 몇 신이야? 96이 나옵니다. 혼자 아니. 그럼 쌤은 이제 이런 거 보면 혼자 아니시면 96? 거의 다 왔다 다. 오케이. 더 안 세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더 안 세도 된다는 건 더 다른 케이스를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혼자서 심리전합니다. 문제하고. 자, 그럼 이제 중심에 2, 3, 5, 6이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그리고 여기서 생각보다 계산이 간단했죠. 그럼 쌤은 또 이런 생각해요. 여기서 조금 깊게 생각해야겠다. 여기서 조금 까다롭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갑니다. 그럼 일단 2 곱하기 들어가겠습니다. 이 2가 의미하는 건 1, 4 중 1개겠죠. 얘들아 아까 그 말했던 거 말 좀 바꾸겠습니다. 자, 영상에는요 예제랑 유제만 올리겠습니다. 오늘 레벨 2 한 4문제만 끝낼 것 같아요. 근데 레벨 2랑 레벨 3는 쌤이 손짓발짓해야 너네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수업 때 하겠습니다. 영상에는 예제랑 유제만 올릴게요. 간과했어요. 내가 말이 많은 새끼라는 거. 자, 그럼 여기까지 했고, 자, 이제 그러면은 생각해야겠죠. 그 다음에 어떤 계산을 해야 될까? 그럼 여기 1이 들어갔다 치자고요. 생각해보는 거야. 막배열하면 안 되지. 막배열하면 안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 2, 6, 1, 2유 하든가 아니면 3, 5가 이웃을 해야겠지. 그럼 또 생각해봐. 2, 6도 이웃하고 3, 5도 이웃해야 돼? 아니지. 2, 6만 이웃해도 괜찮지. 3, 5만 이해도 괜찮지. 물론 2, 6, 3, 5 다 이웃해도 괜찮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니? 할 때 쓰는 단어가 적어도 두 쌍 중 한 쌍이 이웃해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설명 이해됐을까? 자, 필기 이따 다 할 거야. 그럼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 그거를 우리는 합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어. A 합 B의 의미가 뭐죠? A or B죠. A 또는 B죠. 그게 둘 다여야 되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이어도 괜찮은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개념 삼아서 좀 필기를 하겠습니다. 어디다 쓸 거냐? 여기 구석탱이다가 쓰세요. A 합 B 이거의 의미는 적어도 A, B 둘 중 하나 이상의 의미입니다. A 합 B가 이 의미입니다. A 합 B는 A여도 괜찮고 B여도 괜찮고 둘 다여도 괜찮은 거잖아. 그거를 문장으로 길게 표현하면은 적어도 A, B 둘 중 하나 이상이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 말이잖아요, 결국. 쌤 말까지 이해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기를 좀 여기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쓸 것이 뭐냐면은 자, 이렇게 할게. 그 우리 짝꿍 지어야 되는 게 2랑 6이라고 해서 이렇게 순서상으로 짝꿍 지을게요. 그리고 3,5 중 한 개 이상 이웃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쌤 멘트 이해되세요? 2, 6 아니면 3, 5 이 두 세트가 이웃을 해야 되는 거지, 둘 중 하나가. 근데 둘 중 하나만 해도 괜찮은 거고 둘 다 해도 괜찮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2, 6이 이웃할 때를 집합 A라고 줄여서 표현할게요. 그냥 3, 5가 이웃할 때를 집합 B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얘를 식으로 밖으로 바꾸면 뭐예요? A 합 B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 적어도라는 아니 적어도 안 썼네. 이렇게 합시다. 적어도 안 썼네요. 적어도 둘 중 한 개 이상 이웃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A 합 B라고 표현을 하겠다는 거야. 그 왜 굳이 집합으로 표현하냐? 식으로 돼야 너네가 더 이해하기 쉽거든. A 합 B 공식이 뭐야? A 더하기 B 빼기 A급이잖아. 그거 계산하면 된다는 의미인 거거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괄호 치고요, 여기다가. 자, 진행해 봅시다. 자, 얘 풀 겁니다. A 개수 찾을 거예요. 그럼 2, 6이 이웃할 때요. 2, 6이 이웃할 때. 그럼 2, 6이 이웃한 거니까 이제 평소대로 돌아가야죠. 참고로 정오각형인 상태에서 배열하는 거 있죠. 그건 원순열하고 아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円각형 위에다가 이제 배열하는 거 있지. 뭐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이런 거를 배열하는 건 그냥 일반 원순열처럼 배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이 전 문제가 아까 직사각형이었죠. 직사각형은 우리가 6명 한다고 해가지고 6으로 나누는 게 아니었잖아. 근데 정円각형은 되게 괜찮아. 맞지? 자, 그러면 개수 셉시다. 뭐야 이제? 2, 6을 하나로 볼겠다 이 소리인 거지 이제. 하나, 둘, 셋, 4개 배열하는 거지. 여기가 설명이 됐죠? 자, 그럼 4개 배열하는 거니까 이때는 그냥 바로 고정 이용해가지고 3팩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리고 곱하기 뭐 해야 돼요? 2, 6이 자리 바꿀 수 있겠죠? 그럼 2팩 들어가야겠죠? 자, 여기 공간 없으니까 이제 말로만 하겠습니다. 여기도 공간이 너무 없어서. 그럼 끝났죠? 이게 A죠? B도 어떨까요? 똑같겠죠?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곱하기 2 때려버리세요. 뭐하러 똑같이 또 계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야? 뺄 거지. 교집합인 걸. 그럼 교집합 뭐야? 얘도 이웃하고 얘도 이웃할 때지. 그치? 그럼 얘도 이웃하고 얘도 이웃한 거니까 하나, 둘, 남은 거 하나 있죠. 3개를 배열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3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뭐야? 2팩을 쓰겠지. 그리고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도 있고 3호가 자리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팩, 2팩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2, 6, 3, 5니까 지금 남은 숫자 아까 가운데 1 썼거든? 그러면은 4 남아있어 4. 그 뭐야 하나, 둘, 3개 배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팩 한 거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2, 6 자리 바꾸고 3, 5 자리 바꾼 거 한 거라고. 쌤 이해됐지 이제? 자, 그럼 계산합시다. 24예요. 24. 24 빼기 8. 24 빼기 8이 16이죠? 여기 앞에 2 있죠? 32 나옵니다. 케이스 나왔죠? 더해주시면 2번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하는 것도 쌤하고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집합으로 표현하는 것도 쌤이랑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꼭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쌤이 별표 하나 쳤는지 알겠죠 이제? 조금 고민이 들어가죠. 그리고 고민해서 케이스 나왔는데 요거 계산할 때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거지. 그래서 별표 하나 생기친 겁니다. 자, 괜찮? 자, 일단 쉬어가는 문제입니다. 3번 갑시다. 조금 긴장 푸실. 긴장 안 했으면 조금 하고. 집중해야 돼요. 자, 7개 숫자 11, 2, 3, 3, 3. 아이고, 각거순이네. 바로 보이고. 근데 5개를 택하겠대요. 자, 지금 보면은 자, 여기까지 잠깐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7개 중에서 5개 택해 1열이죠. 이렇게 돼 있죠, 멘트가. 그럼 각거순이잖아, 지금 문제 상황 자체가. 그럴 때는 너네가 직접 사이즈 잡아야 됩니다. 직접 사이즈 잡으셔야 돼요. 자, 너네 마플 교과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이건 필요할 필요 없습니다. 11, 222 이렇게 5개 숫자가 있어요. 3까지 합시다. 이 중에서 4개 골라가지고 일렬로 배열하래요. 그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4개를 너네가 사이즈를 잡아서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122 1123 1223 1222 2223 이렇게 사이즈를 잡아놓고 너네가 이걸 다 일일이 배열했었어요. 마플 교과서에서 할 때.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수녀에서 개수가 많은데 그 중에서 골라야 돼. 그럼 그럴 때는 너네가 직접 사이즈 잡아야 됩니다. 사이즈라는 말 많이 쓴다고 했죠? 이게 사이즈예요. 지금 나 이거 배열했어요? 안 했죠? 뭐로 구성될 건지만 얘기했죠? 이게 사이즈예요. 큰 틀만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열하는 거예요. 이게 사이즈야. 계속 강조해 줄게요. 1번 할 때도 뭐 했어요? 4개 가능하다라고 해서 사이즈만 잡았고 그 다음에 이걸 배열하기 시작했죠. 이게 사이즈입니다. 자주 나올 거예요. 계속. 자,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문제 뭐라 했냐면은 3만보다 크래요. 야, 그럼 3만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맨 앞자리가 몇일 수밖에 없어. 주어진 숫자 보니까 3일 수밖에 없어. 그건 개꿀이 된 거야. 왜? 4개만 더 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4개 중에서 어떻게 숫자를 골라도 3만보다 어떨 수밖에 없어요. 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3 하나 썼으니까 남은 6개 중에서 4개를 고르는 걸로 문제가 바뀌게 된 거죠. 6개 중에서 4개를 고르는 거죠. 자, 이제 사이즈 잡는 겁니다. 그럼 뭐 1, 2개, 2, 2개, 3, 2개니까 뭐 아무거나 기준 잡으시고 자, 1, 2개 썼다고 칩시다. 그럼 1, 1, 2, 2 되겠죠. 1, 1, 2, 3 되겠죠. 1, 1, 3, 3 되겠죠. 사이즈 잡는 거예요. 자, 그럼 1이 2개일 땐 이제 끝났어요. 1이 2개일 땐 더 이상 만들 수 있는 사이즈가 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갑니다. 1 하나일 때로 갑니다. 그럼 1, 2, 2, 3 이렇게 가능하겠죠. 됐죠? 1, 2, 3, 3 되겠죠. 자, 그럼 더 없죠? 그럼 이제 1이 빵개일 때 할 거예요. 2, 2, 3, 3밖에 없죠. 여기까지 따라왔나? 이런 게 어려운 거야. 너는 레벨 3 가면 이거의 초극 어려운 버전이 나옵니다. 이 사이즈 잡는 거 어려운 버전.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이해 잘 해주셔야 돼요. 유리 괜찮니? 너 몸은 괜찮아? 자, 그럼 이제 뭐해? 배열해야지. 배열 안 했잖아 우리. 종류 2개지? 조합 쓴다잉? 야, 이건 안 써도 되지. 6이라고 그냥 바로 써도 되죠? 4시 하시면 되잖아 그냥. 이거 10이 괜찮지?
6 괜찮지? 12 괜찮지? 2팩분의 4팩. 2팩분의 4팩. 새끼들이 말이 없어. 야, 안 되면 안 된다 하든가. 1, 2, 3, 3이면 12죠? 야, 복습할 때 하셈 이거. 그럼 이것도 찐따같이 18 이러지 말고. 아, 그쵸 쌤. 18 이러지 말고. 6이 몇 개 있어요? 18 이렇게 바로 하는 거야. 10이 몇 개 있어요? 그럼 18 더하기 36이죠? 54, 2번이 답이 됩니다. 이게 사이즈 잡고 배열하는 겁니다. 이게 난이도 높아요. 사이즈 잡고 푸는 그 유형 자체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사이즈 잡는 거는 방금 소개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 일부만 골라서 배열해야 돼. 그럼 그럴 때는 사이즈를 잡아가지고 배열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쌤 많이 됐지? 자, 다음 3번 갑시다. 이 4번 갑시다. 이 4번은 쌤이 이제 별표 친 게 막 엄청 어렵다라기보다는 좀 계산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서 일부러 좀 별표였어요. 너네 관건이 그거잖아. 이제 확통이 계산할 때, 그 문제 풀 때 뭐 가장 어려운 유형으로 따지면 생각 많이 하는 유형이에요. 두 번째로가 뭐냐면 그 계산을 무식하게 다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계산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 확통이 이제 조금 뭐 그 약분이나 이런 걸 좀 안 하게 되면요, 좀 많이 피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별표를 쳤어요. 문제 자체는 별로 안 어려워. 이래놓고 풀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말 바꿀 수도 있어요. 나도 푼지 지금 진짜 웃긴 게 나 이거 3일밖에 안 됐거든?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이런 문제 풀었었나? 하고. 그 다음 3 이상의 자연수 m에 대해서 서로 다른 m개의 공을 세 주머니 ABC래요. 이건 키워드 문제가 나왔네. 자, 서로 다른 나왔죠? A, B, C 서로 같아요, 달라요? 서로 다르죠? 중복 순열이네. 아니, 그냥 일단 순열이네. 그죠? 근데 M이 지금 3 이상이라고 돼 있죠. 대충 5 생각하면요, 너네가 이제 실전에서 한다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5개의 공을 세 주머니에 넣을 거야. 한 주머니 뭐 할 수밖에 없어. 여러 개 넣을 수밖에 없잖아. 즉 중복이 허락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중복 순열이 되는 거야. 키워드 오랜만에 복습했습니다. 자, 그때 남김없이 나누어 줄 때요, 자, 빈 주머니가 없으래요. 조금 생각하는 문제였구나. 조금 생각하는 문제였습니다. 빈 주머니가 없으래요. 자, 이제 쌤하고 뭘 공부할 거냐면요, 요 멘트를 이제 단순화 시켜보겠습니다. 멘트들을. 자, 이제 중복순열이라는 거 키워드 잡았지. 그럼 이제 우리가 중복순열을 쓸 거잖아. 근데 상황을 이해할 때는요, 아까 쌤이 중복순열 할 때 뭐 3파이 5 할지 5파이 3 할 때 그 동그라미 이용을 했었죠. 그 동그라미로 한번 연결시켜서 이해해보세요. 보면은, 자, 일단 이거 1차적으로 이거부터 해보자. 서로 다른 m개라고 했으니까 그냥 각 공에다가 번호를 붙일게요. 1번부터 n번까지.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친절한 수학쌤이 돼줄게. 이렇게 썼어. 그럼 화살표를 보내봤어. 이 상황 맞아? 아니면은 틀려? 아니, 저기 문제 써있잖냐. 서로 다른 m개의 공을 세 주머니 남김없이 나눠 넣겠대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지금 맞냐고요, 틀리냐고요? 이건 상식, 얘들아. 이건 상식. 공식 아님 상식. 맞지 않냐? 야, 여기 공이 이렇게 세 개 주머니 들어가지 않았니? 그치? 친절하다 했으니까요. 네. 반대로도 해보자, 얘들아. 친절해야죠. 친절해야죠. 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상황 문제 상황이? 얘는 안 들어갔잖아 공이 지금. 그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까먹어서 빨리 다시 기억해놔잉. 그러니까 얘는 맞고 얘는 틀린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식 쓸 거면 뭐야? 3파이 m이라고. 3파이 m. 오케이? 근데 자 이제 다음 경우의 수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문제 뭐라 했어요? A, B, C에 빈주머니가 없으래요. 빈주머니가 없으래요. 빈주머니가 없으래요. 빈주머니가 없으래요. 빈주머니가 없으래요. 그럼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제이야. 빈주머니가 없으래요. 그렇죠, 거기까지. 빈주머니가 없으래요. 이 말은 공역하고 치역이 같다는 의미인 거죠.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의미인 거죠. 화살표 다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지? 쌤아이님 그 경우의 수를 AM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우리 치역과 공역이 같았는데 할 때 뭐해? 일단 전체 다 세지. 전체 다 세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풀어나갑니까? 화살표가 몰빵되는 걸 다 빼버리죠. 그쵸? 네, 그래서 그 경우의 수 세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팔 복합 했던 유형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그럼 이제 AN 계산 들어갑니다. 전체는 그냥 식 쓸게요. 3파이 M 이렇게 쓸게요. 그럼 이건 그냥 다 센 거지. 필기 최대한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전체. 그 다음 빼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뭘 뺄 거예요? 하나에 몰빵되는 걸 일단 뺄 거죠. 그럼 몇 가지 빼는 거네? 3가지 빼는 거지. 그리고 더하기 하기 전에 얘는 하나의 몰빵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야? 화살표 2개에 몰빵되는 걸 빼야겠지. 그러니까 뭐 A, B에 몰빵됐지, B, C에 몰빵됐지 이거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얘는 하나만 몰빵된 걸 뺀 거니까. 그럼 뭐부터 해야겠어요? 몰빵된 2개를 골라줘야겠죠. 그치? 그럼 몰빵될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32로 들어가면 되겠지. 곱하기 들어가겠죠? 그럼 뭐야? 특수하게 A, B였다고 치자고. 그럼 A, B에 몰빵 될 거니까 2파이 M 이렇게 쓰겠지. 그쵸? 근데 2파이 M이면 다 돼요?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또 이 상태에서 A에 몰빵될 수도 있고 이 상태로 B에 몰빵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2개에 몰빵되는 거였어요. 하나 몰빵은 이미 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인 2가지를 빼줘야겠지. 이게 2개 몰빵인 거죠. 아, 그리고 괄호 여기까지 해야겠구나. 됐니? 그럼 이거 계산은 쌤이 좀 빨리 하겠습니다. 얘는 빨리 하고 싶은데 빨리 되지가 않네. 마이너스 3, 2의 m제곱 으야으라라라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마플 교과서 중복순열의 치역과 공역이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AM 나왔죠? 자, 그럼 이제 뭐예요? 요 식 풀어야 되는 거죠. 이 식 풀어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요거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이거 수열 아니에요. 이거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n 대신에 m 플러스를 대입해야 되지 우선.
n 플러스 1 대입하면은 일단 바로 씩 쓸게요. 이렇게 빼기 3, 2에 n 플러스 1 더하기 3 빼기 바로 갑니다. 2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6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6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야 하지 마세요. 그냥 대입한 거예요. 왔다 갔다 힘들어. 왔다 갔다 하면 너네 이해 잘 못하니까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냥 바로 대입한 겁니다. 그냥 대입한 겁니다. 그래도 여기는 수능 있고 미적분도 있으니까 이거 계산할 줄 아실 거라고 믿어요. N 다 썼어요? 지원이는 파일이 있었어? 좋아요. 여기 n 플러스 1이라 있죠? 말라미나잉 3 곱하기 3n 제곱이죠? 3 곱하기 3n 제곱 얘랑 계산 가능하죠? 3n 제곱 나오죠? 이렇게 3 곱하기 3n 제곱 얘랑 계산 가능하잖아. 개수끼리 빼면 되잖아. 그냥. 얘는 이 밖으로 여기 n 플러스 1 제곱이니까 6 곱하기 2n 제곱이죠? 6 곱하기 2n 제곱 6 곱하기 2n 제곱이죠? 똑같네요? 근데 얘는 빼기 돼 있지. 그러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 날아가는 거죠? 요것도 계산했고 그럼 여기 3 빼기 6 하면 마3이지? 이항시키면 243 나오겠죠? 반가운 숫자죠? n은 5겠죠. 문제 A 5 그럼 AN 거라고 돼 있지 문제 마지막이. 예, 그럼 A 5 구하는 거죠? 예, 끝났어요. 이건 5 대입하시면 끝납니다. 5 대입하면은 243 빼기 93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150 나와요. 150. 네, 5번이 나옵니다. 계산 좀만 쳐요. 여기까지 하는 것도 빡쳐 죽겠는데 여기다가 2계산까지 하라고 하니까 좀 그렇죠. 내신 준비하는 애들은 눈여겨보세요. 학교에서 좋아할 스타일이죠. 오래 걸리잖아. 딱 전형적인 내신 유형에 거기에 계산까지 귀찮게 하는. 좋아하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막히는 거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최대한 꼼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진이 괜찮아요? 네. 진짜예요? 네. 주인도 괜찮아? 네. 자, 5번 갑시다. 자, 별표 하나 해놨죠? 자, 보면요. 자, 두 집합 A랑 B에 대해서요. 자, A에서 B로의 함수라고 돼 있어요. A에서 B로 갑니다. 근데 이 가조건, 나조건 만족시킵니다. 자, 가조건 보니까 FA 더하기 FB가 4랍니다. 자, A에서 B로 가는 함수인 거예요. 그럼 FA는 1, 2, 3, 4, 5 중에 하나겠죠? 자, 아무튼 그걸 더했을 때 4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뭐 할 수 있는 거냐면은 사이즈 잡아야죠. 더해서 4 되는 거 우리가 직접 찾아야지. 너무 쉽죠? 1,3 2,2도 가능하다 얘들아. 함수 개수다. 함수는 화살표 중복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3,1 이렇게 되겠죠? 함수는 화살표 자리 바꾸는 것도 서로 다른 경우로 세죠. 순서 있기 때문에. 지금 동그라미 안 그리고 한 거예요? 쨌니? 자, 그럼 가조건 끝났어요. 나조건 볼게요. 함수 f의 치역의 모든 원소합은 9라고 돼 있죠. 그렇지? 함수 f
F의 치역의 모든 원소합이 9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풀어봐야겠죠? 자, 첫 번째 1,3일 때 한번 풀어봅시다. 너의 치역이 뭐예요?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A에서 B로 가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X 주머니 있죠? 뭐라 불러요? 정의역 이렇게 부르죠? 그 Y 주머니는? 그 치역 아니죠? 공역이라고 부르죠? 그럼 치역은 뭐예요? 화살표를 받은 것들을 치역이라고 부르죠?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뭐 한 거야, 지금? 4가 해결된 거야. 1이랑 3 같잖아. 자, 그럼 몇만 해결하면 돼? 아, 진짜 스탑. 아, 이거 중요한 얘기 아니네. 오지선 나가. 작지? 직접 잘 가능성 크다. 이거를 너네가 느끼면서 문제 풀어야 돼. 20 언더잖아. 그 직접 살 가능성이 커. 자, 다시 돌아오자. 5만 충족시키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정해지지 않는 건 두 개야. CD. 그럼 5를 충족하면 돼요. 그러려면은 FC, FD가 자, 이렇게 쓸게. 순서상으로 쓰는 게 편해서. 너네 동그라미 할 자리가 없을 거야. 얘는 어떻게 연결되면 되겠어요? 1, 4. 아, 이거 콤마로 쓰자. 2, 3. 3, 2. 4,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몇 개 나왔어요? 4개 나왔죠? 자, 이 문제 틀립니다. 이거. 별표를 친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제 위에 틀렸게. 그렇죠. 공부 열심히 했네요. 치역의 원소라는 게 있죠. 얘들아, 치역이 있잖아요. 치역도 집합이에요. 그 동그라미 있죠. 그 너네 정역이라고 부르는 동그라미, 공역이라고 부르는 동그라미, 치역이라고 부르는 아이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집합이 벤 다이어그램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집합이에요, 그 함수가. 근데 우리가 집합할 때요, 이렇게 씁니까? 중복된 건 몇 번만 씁니까? 한 번만 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봐봐. 요거였다고 치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치역이 뭐가 되는 거야? 1, 3, 4가 되는 거야. 왜? 1이 겹치니까 한 번만 쓰거든. 집합은 한 번만 써, 원소는 겹치면. 그러니까 결국 뭐야? 8인 거야. 문제 뭐라 돼 있어? 치역의 모든 원소라고 돼 있죠. 이 집합을 의미하는 뜻인 거죠. 집합. 그러니까 결론이 뭔지 아세요? 다 틀려요. 다 안 돼요. 1, 3, 4 안 되죠. 이거는 1, 2, 3이죠. 9가 되는 게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 핵심 요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신 준비한 애들, 수능 준비한 애들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수능에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정의를 똑바로 알고 있니? 요걸 딱 탐구하게 만드는 문제인 거죠. 자,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래서 이 케이스는 탈락이야. 안 나와, 경우의 수가. 안 나와. 야, 그럼 1, 3이 안 됐으면 뭐도 안 되겠어? 3일도 안 되겠지. 결국 얘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학습 효과가 있다면 2,2라고 했다면 2,2라고 했다면 5 되는 걸 찾는 거야? 아니지. 이 상태로 치역이 몇이니? 2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7 되는 걸 찾는 거예요. 즉, 그래서 7을 충족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때 치역의 원소라고 할게요. 2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치역의 원소는 2만 있기 때문에 7을 충족해야 되는 겁니다. 원소가 어떻게 있었지? 아, 1, 2, 3, 4, 5였구나. 그럼 뭐야? 2, 5 일단 쓰는 거죠. 3, 4, 5, 2 이렇게 쓰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될까요? 안 되겠죠. 커트입니다. 커트입니다. 해도. 이제 이건 확실하게 됐죠. 이건 이제 확실하게 됐죠. 그럼 뭡니까 이제? FA, FB 둘 다 이해 간 거예요. 그럼 이게 FC, FD인 거죠. 근데 반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2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겁니다. 3, 4 되고요. 4, 3 되니까. 아, 여기 4, 3을 안 적었구나. 이건 또 왜 안 적었대? 얼랄라? 2개? 1번부터 10달인데? 더 생각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럼 혹시 놓친 게 있을까요? 가족건 다시 둘이 더하는 게 4입니다. 이거 말고 진짜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F 치역 모든 원소 방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일 때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4가 됐기 때문에 5를 충족하면 되는 거였어요. 5를 만족시켜줬어야 됐어. 그럼 5를 만족시킬 때 이렇게 다 썼죠. 요거 안 된다 했지. 자, 근데 우린 답이 부족하지. 이때 되는 게 있었단 소리. 하나만이라도 얘기해봐. 몇 콤마 몇 될까? 정답 3,5. 자, 봐봐. 3,5를 썼어. 이렇게 치워봐봐. 3겹치죠. 135죠. 이 문제 왜 있는 거야 이게? 135 해서 9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5를 충족하면 되는 거였지. 그럼 5를 끌고 와 일단.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여기랑 겹치게끔 만드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모두 되는 거야. 3, 5가 됐으면 1, 5도 되겠지. 그럼 3, 5가 됐고 1, 5가 됐으니까 당연히 5, 3도 될 거고 5, 1도 될 거야. 라스트 하나 더 있어. 5, 5 되겠죠.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 문제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여기가. 됐니? 그럼 여기서 몇 가지 나왔어?
5개 나왔지. 자, 그럼 끝났어. 5개, 2개, 5개. 그래서 12개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되는 케이스가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도 되는 케이스가 결국 등장하겠다는 거 아니야? 얘는 2개라고 아까 처음에 해놨잖아. 그러니까 총 12개가 되는 거죠. 다시 이 문제는 너네가 요걸 이해하는 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를 이해하는 게 하이라이트.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능특강에서. 지금 오늘 수업하는 것 중에서 가장 너네가 실용적으로 시험에 가장 나올 만한 문제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디어 정말 중요할 겁니다. 알지? 자, 이해됐죠? 여기까지? 여기서 중요한 것보다 일단 치역은 집합이야. 집합이니까 중복된 걸 한 번만 써.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은 우리가 평소에 무지성대로 세봤어. 다 안 됐어? 되는 걸 해봤어? 2개밖에 없어. 뭔가 부족해. 어디서 부족했을까? 다른 데서 나왔겠지. 그럼 뭐가 더 필요했을까를 생각해서 중복된 건 한 번만 쓴다. 이 개념이 또 여기서도 셀 때 도움이 필요한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얘기됐죠? 그래서 별표 하나. 자, 그리고 22분이라 한 문제 정도밖에 못할 것 같아가지고 한 문제는 할 거야. 얘를 하진 않을 거고. 내가 뭐 중요하게 생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구나. 자, 대신 시간이 좀 없으니 이걸로 하자. 6번으로 하자. 6번으로. 그냥 6번 한번 해. 금방 가는 거. 집합 나뉘죠, 여러분. 원소 개수 나뉘고 순서상 개수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된 유형이 수능특강에 지금 내 기억상 한 3문제 정도 들어있거든요. 잘 보세요. 이거 집합 순서상 개수 세는 거죠. 쭉쭉 올라가 볼게요. 집합 순서상 개수 세는 거 있죠. 더 올라가 볼게요. 두 개가 다였나? 2개가 다였나? 네. 자, 이렇게 집합 순서상 개수 세는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은 그냥 목 박아버릴게. 이 유형은 중복순열 문제고요.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그리세요. 그럼 쉬워요. 집합 순서상 개수 세는 문제는요. 중복순열 유형이고요. 벤 다이어그램 그리세요. 벤 다이어그램. 그럼 쉬워요. 자, 문제 볼게요. 자, 시간 없으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가 있어요. A, B, C, D, F가 있고요. 자, 두 부분 집합 A, B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 빼기 B의 원소랑 A의 원소를 곱했더니 전체랑 똑같이 나왔대죠. 자, 얘들아 이거 원소 개수야. 원소 개수야. 이거 집합이 아니라 원소 개수야, 이거 지금. 그러니까 얘랑 곱하면 전체 집합이 된다는 건 개수끼리 곱했을 때 전체 집합이 된다는,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랑 똑같다는 거야. 자, 그럼 전체 집합 원소 개수 알지? 6이라고. 그럼 이 둘을 곱했을 때 6이 되도록 하는 집합 개수 찾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럼 일단 뭐예요? 곱해서 6 되는 거 찾으면 되겠죠. 그지? 야, 근데 우리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을 하랬잖아요. 자, 그럼 벤 다이어그램 좀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A, B를 그려줄게요. 자, 그럼 쌤 손바닥 잘 보시고 필기하셨으면 A 빼기 B가 의미하는 게 여기죠.
A가 의미하는 게 이만큼이죠. A 빼기 B가 크겠어요? A가 크겠어요? A가 크겠죠, 당연히. A 빼기 B가 더 작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결국 곱해서 6 될 때는 1, 6 했으면 6, 1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1, 6, 2, 3 두 개 케이스만 풀면 되는 거야. 원래 1, 6, 2, 3, 3, 2, 6, 1 다 해야 되잖아. 아니야, A가 더 많아. A 빼기 B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케이스를 풀자. 이렇게 할게. 여기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하고 이걸 첫 번째 케이스라 할게요. 이 벤 다이어그램 써먹게. 그럼 얘들아, A의 원소 개수가 6개라는 건 A가 결국 전체 집합이라는 소리인 거지. 그리고 A 빼기 B가 1이어야 된다는 것은 여기 원소 개수가 1개여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A, B, C, D, E, F 중에서 여기에 하나 들어가야겠지. 골라줘야겠지. 그럼 굳이 식으로 만들면 뭐인 거야? 6시 1이겠지. 그럼 여기에 A가 들어갔다 치자고. 오케이? 그럼 남은 게 5개지? 그럼 그 5개는 어디 들어가야 돼? 다? 여기 들어가야겠죠? 여기 5개 다 들어가야 그래야지 A가 6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뭐 골라주는 경우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곱하기 안 써도 되지만 그냥 1이 되는 거겠지? 못 쓰고 싶어 이렇게 다 써요. 그러니까 이 6C1이 의미하는 게 뭐야? A에서 F 중 한 개. 1이 의미하는 게 뭐야? 5개 전부 다. 5개 전부 다 이쪽에 들어있는 거죠. 자, 이해됐습니까? 이러고 나서 좀 당황했어요. 어디 선다 보니까 난 지금 6개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답이 저기 뭐야 이게 400달이에요. 400달이. 불안해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이제 해보면은 A하고 B하고 지금 이거는 숫자로 쓸게요. A 빼기 B가 2인 거고 A가 3개이기 때문에 여기 1개 들어가야 되죠. 이 상태 이해돼? 지금 원소개수 쓴 거예요. 원소개수 쓴 거야? 여기 2개 들어가고 A가 3개니까 여기 1개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럼 계산 들어간다잉? 그럼 뭐야? 6개 중에서 여기다 2개 넣어야 되지. 들어갈 거 정해줘야 되지. 그럼 6C 2개 들어갔어? 2개 들어갔어? 그럼 몇 개 남았어 원소가? 4개 남지? 그럼 4개 중에서 하나 여기다 넣어야 되지. 그럼 4C1이 되겠지? 자, 이거는 쓸 시간까지는 없어서 화살표로 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원소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지?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이야. 이 3개는 여기에만 안 들어가면 되지. 자, 이제 중복순열 나온다. 그럼 원소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지금 여기 펜 끝 짧아? 한 군데, 두 군데지. 한 군데, 두 군데지.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자. A, B, C가 들어갔다 치자. 그럼 D를 이제 넣을 거야. 그럼 D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군데야? 2군데? 아참, 키워드 잡으려고 얘기한 거였는데. 다시 키워드 잡는다. 2개의 영역은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른 D, E, F 서로 다르죠. 그리고 D, E, F 하나에 몰빵시킬 수도 있죠. 서로 다른 중복호요. 그래서 중복순열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D가 들어갈 수 있는 건 2군데, E도 2군데, F도 2군데인 거지.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래서 곱하기 2의 세제곱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미소가 지어집니다. 얘가 졸라 크네요. 15 곱하기 4 60 8 480. 아, 이거 여기서 다 나왔네. 그래서 답이 2번.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최대한 오늘 수업한 것처럼 최대한 필기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필기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습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내신 준비하는 애들한테는 뭐 입 아프게 더 얘기할 필요 없고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 요즘 반영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반영이 생각보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다시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 7, 8번이랑 레벨 3 진행할 거고 영상은 앞에 영상은 쌤이 이제 나머지는 다 앞에 영상으로 이제 처리하겠습니다. 영상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